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죽어봅시다. 8페이지 펴세요. 자, 보충자료 나간 거 있지. 기존에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추가된 것만 하면 된다. 추가된 것만. 붙여놓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붙이든지, 붙이는 게 낫겠죠. 안 그러면 들고 다니면서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개정사항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2개 개정됐거든요. 하나는 청소년 보호법, 하나는 아청법. 그거까지 싹 다 정리하면서 할 거니까 개정되는 건 걱정할 필요 없고 다 정리해 줄 거고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경찰학은 기본 수업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빠른 속도로 정리하고 말이 빠르진 않아요. 말을 빠르게 하진 않는다고. 오케이? 오늘 아침에 와서 수업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제 말 빠른 것 때문에 많이 놀랬더라고 애들이. 말을 빠르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첫날은 조금 천천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본 수업에 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수업 들으면서 이거 듣는 사람들은 테마 가지고 복습하세요. 되도록이면. 기본 수업은 기본 수업 시간 안에 정리하는 거고 나머지 테마만 듣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하시면 되고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 잘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8페이지 갑시다. 경찰학의 기초 이론부터 시작합니다. 12문제 나오는데 다 여기 나중에 뒤쪽에 보면 경찰 통제부터 시작해서 통제까지 합쳐서 12문제 나오는 데니까 여기도 잘 봐야 됩니다. 8페이지 아래쪽에 2번부터 봅시다. 자, 고대 국가는 내가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부족장 한 사람이 소수의 부족민들을 다스리는 사회가 고대 국가니까 이 시기에는 부족장이 하는 말이 법이고 부족장이 하는 행위가 정치인데 그걸 전부 다 경찰을 통해서 현실화시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경찰의 개념은 거기 있네요. 정치를 포함한 일체 영역을 말하고 가장 이상적인 헌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틀린 지문으로 나올 때는 정치를 제외한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개념이고 포함 밑에다가 제외 X라고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됐다라고 돼 있죠. 라틴어가 아니라 영어로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등장했던 것이 경찰 특공대 문제니까 영어 X라고 하나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 중세국가 시대로 넘어갑니다. 중세국가 시대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다. 그럼 14세기, 15세기까지는 아직 교황의 힘이 대단히 강할 때죠. 그러면 교황이 국가에 대한 통치력을 전체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마음대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시대가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프랑스의 경찰 개념은 아직 14세기니까 국가 전체의 통치자의 권력이 미치겠죠.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폴리스 줄 거 두시고. 그러면 이렇게 통치권자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해결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군주가 시키는 대로만 해결하는 게 14세기 말의 이야기죠. 그래서 군주는 개인 간의 결투와 같은 자구 행위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니네 마음대로 해결하지 마 그 말이야. 그러면 군주는 뭘 줘야 되냐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주는 게 군주의 역할이고 권력이죠. 따라서 공동체의 질서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15세기 가봅시다. 15세기 말은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에 계승된다 그랬죠. 프랑스 동그라미, 독일 동그라미에서 양쪽으로 화살표 겁니다. 프랑스는 예술의 국가니까 정신세계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자동차 조립하는 것처럼 정리하는 거 잘하는 나라는 독일이니까 독일에 계승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질서 유지를 위한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15세기는 통치권자의 지배력이 아직 미칠 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눈으로만 봅니다. 경찰은 질서 있는 공동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하는 거고 따라서 이때 경찰은 지배권자의 수족이죠. 당연히 지배권자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경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이 바로 경찰권이 되는 거니까 절대적인 국가 권력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 말은 경찰이 누구를 도와주는 거야? 국가의 통치자를 도와주는 거지 대륙법계는 단 한 번도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경찰권이 발동된 적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말이야 15세기 말까지 과연 통치권자가
경찰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때 법적 근거가 필요했을까? 법적 근거 필요 없죠.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건 법치국가 시대에 돼야 하는 이야기고, 이때는 통치권자가 완벽하게 자기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력도 함부로 행사하는 거죠. 그럼 법적 근거 필요 없습니다. 위에 여백에 적으세요. 이 당시 경찰권은 법적 근거 없이 행사되었고, 법적 근거 없이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법적 근거 필요 없죠. 내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법적 근거가 필요하냔 말이야. 그러면 이 통치권자가 수족처럼 사용한 게 경찰이죠. 그럼 경찰의 권한도 제한이 없었겠지, 당연히. 그래서 경찰도 무제한적인 작용을 하였다. 됐죠? 그 정도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세기 교행정 제외 별표하시고, 이때는 십자군 원정에서 실패하고 교황의 힘이 약해지니까 교황이 가지는 경찰력에서 다 뜯어버리죠. 다 뜯어내서 세속적인 삶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교황에게서 뺏어버리고, 교황한테는 너는 교회만 해결해라, 교회만 관리해라 라고 해서 교행정만 뜯어주는 거잖아요. 교행정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일체 모든 국가행정 전반을 의미하고 경찰 개념이 다소간 축소되었다는 의미는 종교적인 색깔이 빠지고 세속적인 의미로 다소간 축소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소간 앞에다가 세속적인 의미로 이렇게 써넣어주시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 다음 경찰 국가 시대가 되면 이제 뭐하지?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을 나뉘게 되죠. 그래서 중세와 경찰 국가 시대 왼쪽에다가 적어두세요. 거기 가로줄 있는데 국가와 사회가 분화된 거죠. 국가와 사회가 분화된 거고 경찰 국가 시대로 넘어오면서 국가 밑에다가 행정 적고요. 사회 밑에다가 경찰 이렇게 적어두면 되죠. 경찰은 사회 목적적 행정만 유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경찰국가 시대의 국가 목적적 행정은 경찰의 개념에서 뜯어서 왕이 직접 관리한다.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네 가지 체크합시다. 제군 외사 체크하시고, 제외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국가 목적적 행정은 제외되고 남아있는 건 뭐다? 사회 목적적 행정만 남아있죠. 내무 행정 밑에 같은 말로 사회 목적적 행정 적고요. 사회 목적적 행정만 의미되게 됩니다. 그러면 양적으로는 줄었죠. 국가 목적적 행정도 있고 사회 목적적 행정도 있었는데 국가 목적적 행정 뜯어냈으니까 양적으로는 줄었죠. 그러면 경찰은 어디에만 집중하게 되냐면 사회 목적적 행정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질적으로는 오히려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뒤에도 양적으로는 축소, 질적으로는 강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가 목적적 행정이 제외됐기 때문에 양은 줄었지만 사회 목적적 행정의 집중도는 더 높아지게 되니까 그쪽에 더 강화되었다 이런 이야기고, 이번 경찰과 사법의 분리를 최초로 인정한 조약 베스트팔렌 조약 별표한 게 해두시고요. 그래서 경찰 국가 시대도 아까 우리 적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도 없고 무제한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특징에 가서 보시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2번에 가서 경찰과 행정의 분화 거기 체크하시고, 제군에서 빠졌다라고 이야기했고, 내무행정에 대한 국가의 임무 가서 보시면 소극적 치안 유지, 즉 소극적 질서 유지도 있고, 적극적 공공복지 증진, 다른 말로는 적극적 급부행정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적극적 급부행정도 역시나 국가의 임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시험 지문에 경찰 국가 시달의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 치안 유지 또는 소극적 질서 유지에 국한되었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적극적 공공복지 증진도 경찰의 임무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법치국가 시대로 넘어갑니다. 법치국가 시대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고 그 책을 읽었던 국민들이 점차적으로 똑똑해지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계몽 철학 별표하시고 밑에다가 절대군주론 X.
절대군주로는 그동안 경찰국가시대 또는 중세국가시대의 군주의 힘을 강화시키는 이론이었고, 이제는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책을 읽어보니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는 절대군주론이 등장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계몽철학이고, 책을 읽어보니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는 다 똑같더라. 자연법 사상. 그럼 왕도 나도 똑같은 인간이냐면 왜 너만 권력을 가지느냐. 권력은 분립하자 이렇게 나오고. 나도 더 이상 핍박받고 서름받는 사람 아니다. 자유로운 존재다. 자유주의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의식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니까 자의식이 올라가면 쓸데없는 거 간섭하는 거 싫다 그랬죠. 적극적 급행정은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경찰이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간섭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소극적 질서유지는 내가 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까지는 경찰이 관여하고 있지 않다가 법 질서 위반이 있을 때만 간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법 위반 사실이 없는데도 간섭하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 제외 동그라미 별표,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됐다. 소극적 위험 방지는 소극적 질서 유지 같은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 법치국가 시대에 가서, 법치국가 시대 거기 밑에 2차 대전 이후 이렇게 되면 이제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죠. 2차 대전 이후에 동독과 서독을 나눴는데 연합군 입장에서는 또 3차 대전이 일으킬까봐 겁이 나니까 독일 내부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방법은 경찰력을 약화시키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야. 하나는 보안경찰, 하나는 협의행정경찰. 협의행정경찰은 원래는 경찰이 하던 임무였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구청과 시청에도 맡겨도 충분한 것들은 넘겨주는 거죠. 그게 바로 비경찰화 현상이고, 협의행정경찰 사무와 보안경찰로 나뉘게 됩니다. 협의행정경찰 사무는 누가 하는 거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거죠. 굳이 경찰에게 맡길 필요가 없고, 협의행정경찰 사무 위에다가 적어야 되죠. 비경찰화의 대상이라고 적어야 되죠. 두 개가 나뉘어지는 과정은 비경찰화 현상. 빗자가 아닐 빗자니까 더 이상 경찰이 아닌 게 되는 것은 협의의 행정경찰이 된다. 오른쪽에 보면 영업, 건축, 위생, 보건 등을 다른 관청으로 이관한, 다른 관청이 구청이나 시청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산업도 하나 추가해서 적읍시다. 산업도 하나 추가해서 적으시고요. 틀린 지문으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다 슬쩍 교통경찰을 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경찰은 지금도 경찰이 수행하는 임무가 맞죠. 그래서 비경찰의 대상이 아니라고. 교통경찰 X.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참고에 가서 보시면 학자 이름이 나오죠. 요한 슈테판 피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눈앞에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거고, 복지정지는 경찰 본래 직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법치국가 시대와 법치국가 시대의 학자라는 게 보이죠. 주장 내용 자체가.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다시 앞 페이지로 가셔서 8페이지에 보면 목적에 의한 행정의 분류표가 나와 있다. 그죠? 그 그림을 보면서도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 있어야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회 목적적 행정과 국가 목적적 행정이 좌우에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은 경찰 국가 시대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제군 회사가 빠지게 되는 게 경찰 국가 시대고, 사회 목적적 행정 안에 다시 적극적 급행정과 소극적 질서 유지가 나뉘는데 적극적 급행정이 빠지는 건 법치 국가 시대죠. 다시 소극적 질서 유지에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을 나누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의 비경찰화 현상이고, 협의의 행정경찰이 비경찰화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지? 그러면 보안경찰은 오로지 소극적 질서유지. 그런데 협의의 행정경찰은 주된 목적은 위생규정 위반했을 때 구청이나 시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게 목적이지만 부수적 목적으로는 전염병의 창궐로 인한 질서유지를 막는 게 질서가 붕괴되는 걸 막는 게 목적이니까 소극적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볼 때 보안경찰은 독자성이 있지만 협의행정경찰은 독자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구별하는 기준은 업무의 독자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업무의 독자성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10페이지 가서 봅시다. 자, 법치국가 시대가 등장해야 법이 만들어지는 시기니까 판례와 법령이 등장하죠. 여기는 두 문자 몇 개만 외우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일방 형제 지자 부합 이렇게 갈 겁니다. 프로이센 임란하트법, 프로이센은 독일의 옛날 이름이고 란트는 땅이니까 독일의 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옛날 독일의 헌법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박한 위험 방지 일방 체크하시고 제거라고 나와도 같은 이야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프랑스 재와 형벌법정 형제니까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그리고 죄와 형벌법전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경찰. 됐지? 그리고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됐다라고 돼 있죠. 행정경찰이라고 나오면 내가 앞에 광의의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광의 행정경찰은 소극적 질서유지 말하는 거고 사법경찰은 수사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둘이 구분된 건 경찰국가시대죠. 경찰국가시대의 국가목적적 행정과 사회목적 행정이 나뉘게 됐으니까 최초로 구분했지만 이때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는 법치국가시대의 법전에 실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죄와 형벌법전이니까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했다.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자죠.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제 경찰인데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위생 동그라미 하시고 위생사무가 경찰사무에서 제외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의 비경찰화 현상이고 지금은 법치국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직 위생사무는 당연히 경찰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다. 그지? 그래서 밑에 박스에도 보면 위생사무 등 협의행정절차사무가 포함되었다. 포함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합 가야 되니까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권 발동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합당함과 적합하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죠.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봅시다. 1882년이네. 순서상으로 보면 몇 번째에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에 들어가야 되죠. 화살표에서 표시해 둡니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전승기념비에 대한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경찰청장이 건축 금지 명령 내리니까 건축주가 지금은 법치국가 시대인데 적극적 국부행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소극적 질서유지만 해야 된다. 조망권은 소극적 질서유지가 아니니까 경찰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 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지금은 법치국가 시대니까 경찰은 적극적 국부행정하면 안 돼. 라고 확정을 내려주면서 경찰 개념은 어디로 소극적 질서유지로 축소되었다는 걸 확인해줬던 아주 의미 있는 판결. 축소의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그래서 대륙폭격의 경찰 개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꾸만 축소된다. 그죠?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셔서 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대륙폭격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제목에 보면 시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경찰권 발동범위에 축소되었다고 되어 있죠. 축소의 동그라미 별표해 두면 됩니다. 프린트 봅시다. 자, 프린트 첫 번째 1페이지에 보시면 경찰권에 관련된 기타 중요 판례 나와 있습니다. 됐죠? 첫 번째 보시면 매 판결은 위수증 배제 법칙이죠. 불법 수색과 불법 압수로 수집된 증거 불리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에스코베도 판결은 변호인의 적경고통권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고 미란다 판결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보시면 되고 디토 판결은 나중에 경찰 개입 청구권 할 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블랑코 판결은 공무원이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이전까지는 감히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판결 이후에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때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는 거 밑에 적으세요.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이죠. 민사법원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행정법원이란 거 보시면 되고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이미 책에 나와 있으니까 따로 붙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10페이지 책으로 옵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의 비교 가봅시다. 대륙법계는 독일과 프랑스를 말하는데 아까 이야기할 때 내가 자꾸 지배권자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죠? 첫 번째는 부족장.
그 다음에 교황. 경찰국가 시대가 되면 왕이 등장하죠. 그 다음 법치국가 시대는 법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 법도 역시나 통치권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뭘로 보냐, 국민들을 뭘로 보냐면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통치의 대상으로 보니까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은 항상 경찰은 시민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권력자의 편에 서 있죠.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수가 없지. 그래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 위에다 적으세요.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대륙법계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된 경찰권을 전제. 됐죠?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된 경찰권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지배권자의 수족처럼 사용되는 게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립을 긍정하는 거고. 그러면 국민들을 뭘로 본다? 통치의 대상으로 보니까 권력의 기초는 일반 통치권이죠. 그런데 그게 싫어서 대륙법계에 있던 유럽 이주민들이 넘어가서 만든 게 미국이야. 그러면 당연히 경찰은 우리가 시켜주는 거니까 우리랑 협력해야지 대립을 이루면 안 되죠. 대립을 부정하고 자치권에 근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륙법계는 당연히 통치의 대상으로 국민을 보는 거니까 우리랑 협의할 필요 없다. 그죠? 우리한테 야단치고 뭐라 그러면 되죠. 권력적 수단을 중시하죠. 권력적 수단 밑에다가 명령강제라고 적고 그 다음에 영미법계는 비권력적 수단 밑에 서비스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륙법계는 단 한 번도 개인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가, 오로지 사회 이런 걸 중요시하는 거고 그게 너무 싫어서 넘어와서 만든 게 미국이니까 미국은 개인에게 초점을 두겠지. 그래서 거기 경찰의 임무의 첫째 줄에 각각 보면 대륙법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요것만 관심을 가진다면 영미법계는 그게 싫어서 넘어온 유럽 이주민들이 만드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 대륙법계는 아까 봤던 것처럼 항상 경찰권이 어떻게 된다? 축소되고 있죠. 근데 영미법계는 처음에는 인디언과 야생동물로만 동물로부터만 보호하면 되다가 이제는 국가가 커지니까 미국 경찰은 하는 일이 훨씬 더 늘어났죠. 그래서 확대 경향이다. 축소 동그라미하고 확대 동그라미하고 만약에 시험 지문에 경찰권 발동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공통적 사항이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영미법계는 확대란 말이야. 그래서 조심해서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경찰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란 무엇인가? 즉 성질과 발동 범위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대륙법계면 영미법계는 경찰이라 부르든 폴리스라 부르든 보안관이 부르든 삼촌 다 필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건가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경찰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영미법계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럼 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맞닿아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요한다. 공일국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런데 영미법계는 개념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영미법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와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임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치권에 근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경찰 본연의 임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 설명이 됐는데 어쨌든 공공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범죄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영미법계는 그 경찰 개념 자체가 질서 유지는 물론이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있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게 수사죠. 수사.
수사는 사법경찰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왜 대륙법계는 사법, 즉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냐면 경찰국가시대 제군회사가 빠졌거든. 빠지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경찰 대륙법계 경찰 개념 안에는 공공질서유지밖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그러면 영미법계 경찰이란 꾸러미를 이렇게 열어보면 처음부터 경찰 본연의 임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질서유지라는 흰색 공은 당연히 들어있고, 질서유지는 당연히 들어있고,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사법경찰도 원래부터 경찰 본연의 임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영미법계 경찰 꾸러미를 열었을 때는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흰색 공이 있으니까 이거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별 안 해도 되죠. 어차피 경찰 본연의 임무니까. 그런데 대륙법계는 이야기가 다르다. 그죠? 대륙법계는 축소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경찰 본연의 임무가 남아있는 건 비경찰의 현상까지 겪고 나니까 싹 다 빠져버리고 남아있는 건 소극적 질서유지 하나만 남아있죠. 질서유지 하나만 남아있고 이 바깥쪽에 여러 가지 행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국가목적적 작용인 제군회사가 다 밖으로 빠져나와 있단 말이야. 경찰 국가시대에 다 빠져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은 경찰 본연의 임무가 아닌데 대륙법계에서 영미법계를 쳐다보니까 영미법계 경찰은 수사를 하거든.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든 거지. 그래서 사법경찰을 다시 경찰의 임무 쪽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사법경찰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이건 당연히 영미법계 영향이죠. 영미법계 영향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고 따라서 대륙법계 경찰 꾸러미를 열어보면 원래부터 경찰 본연의 임무였던 질서유지가 있고 빠졌다가 영미법계 영향으로 들어왔던 빨간색 공도 따로 있는 거니까 꾸러미 열어보면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별이 가능한 거죠. 구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책에 보시면 경찰의 임무에 가서 보시면 대륙법계는 범죄 수사를 경찰의 당연한 임무로 보지 않죠. 왜? 밑에 설명해놨지. 경찰 국가시대에 빠졌거든. 그런데 영미법계는 가서 보시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범죄 수사가 경찰의 당연한 임무로 들어와 있죠. 따라서 맨 마지막 칸에 내려가서 보시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이 되는 건 대륙법계, 구분이 안 되는 건 영미법계고 우리나라는 영미법계의 영향 때문에 수사를 누가 한다? 경찰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죠? 넘어갑시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가봅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구분 옆에다가 제복 적어야 되겠죠. 제복. 그래서 활동의 성질은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뭐만 보겠다. 경찰 제복 입었나? 안 입었나만 보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행정을 전제로 하죠. 국가 목적적 행정은 경찰 국가 시대에 빠졌으니까 지금 현대적 개념의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옆에다가 사회 목적적 행정을 전제로 한다고 적어 두시고 그래서 거기 형식적 의미의 경찰 봅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작용이 뭔지는 상관없다. 권력적 작용이건 비권력적 작용 그런 거 아무 필요 없고 경찰 제복 입었나 안 입었나만 보면 돼. 경찰 제복 입고 하는 일은 뭐지? 직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권력적이건 비권력적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쪽 줄에 보면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 거기 줄 거 두시고 틀린 지문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경찰 작용의 성질에 따른 분류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옆에 적어두세요. 경찰 작용의 성질에 따른 분류 X. 경찰 작용의 성질에 따른 분류 X. 그래서 그게 권력적 작용이건 비권력적 작용이건 내가 상관없다 그랬잖아. 작용의 성질은 아무 상관없어요. 경찰 옷 입었나 안 입었나만 보면 되는 거니까 조직법적 개념의 경찰 임무 안에만 들어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제도적 의미, 즉 실무상 경찰 개념이고 조직 중심으로 보는 거야. 경찰
조직이 할 수 있으며 조직법적 임무 규정에 들어있으면 그건 전부 다 뭘로 본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보는 겁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 봅시다. 019 체크합시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고 일반 통치권 대신에 특별 권력 관계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특별 권력 관계라고 나오거나 특별 통치권 이렇게 나와도 틀린 말이에요. 특별 권력 관계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특별 통치권은 잘 쓰지 않는데 지문에 한 번씩 보면 특별 통치권도 특별 권력 관계와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반 통치권이지 특별 권력 관계나 특별 통치권 아니라는 거. 그거 잘 보시고요. 그럼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하는 거니까 질서를 유지하는 건 과거는 의미 없어요. 조선시대의 질서가 지금 우리한테 뭐 의미가 있냐고. 우리가 경찰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질서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그거에 대한 질서가 중요한 거지 과거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위에 적읍시다. 현재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위에다가 현재 또는 장래의 위험 방지를 개념 요소로 한다. 현재 또는 장래의 위험 방지를 개념 요소로 한다. 됐지? 그 다음 중요한 거 이번에 별표 학문적 의미입니다. 실무적 개념이 아니에요. 학문적 의미이기 때문에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된 거지 프랑스가 아니라고. 그 다음 작용 중심이란 것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형식적 의미의 경찰 봅시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 제복 입는 건데 조직법적 임무 규정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각국의 조직법은 다르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달라. 우리나라 같으면 대마초를 흡연하는 경우는 경찰 제복 입고 붙잡아도 되죠. 근데 네덜란드는 대마초 흡연이 합법이란 말이야. 그럼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동일한 행위지만 왜 차이가 난다? 법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하는 다른 행정기관 이건 아까 말하자 일반 행정기관 구청이나 시청은 경찰 제복 입을 일은 절대 없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절대 못합니다. 다시 구청이나 시청 직원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경찰 제복 입고 하는 일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못하겠죠. 다만 위생단속처럼 전염병의 창궐을 막아서 질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 있어요. 일반 행정기관은. 그래서 오른쪽에 4번 보세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4번 별표하시고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 어디? 구청이나 시청 여기의 활동도 성질상으로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는 것도 가능하다. 형식적 의미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실질적 의미에 포함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작용인지 비권력적 작용인지 국가목적적 작용인지 사회목적적 안 가려도 돼. 구분 안 해도 돼. 뭐만 본다? 경찰 옷 입었나? 안 입었나만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특징의 박스 안에 보세요. 형식적 의미 경찰. 사법이나 정보나 안보 경찰. 이건 뭐지? 국가 목적적 작용이죠. 그러나 수사를 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간첩 잡으러 나갈 때 경찰 제복 입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되죠.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겠지. 왜? 사회 목적 행정이 아니니까. 서비스는 당연히 늦은 반 기간은 여성을 데려다 줄 때 경찰 제복 입고 해도 됩니다. 따라서 비권력적 작용이긴 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이 되죠.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게 돼야 되니까 서비스는 명령 강제가 아니거든.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정보경찰, 안보경찰, 외사경찰 이건 국가 목적적 작용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
명령 강제가 돼야 되는데 서비스 활동은 명령 강제가 아니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고요. 의원 경찰과 법정 경찰은 일반 국민들에게 경찰로서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 내에서라든가 법정에서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통치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게 되죠.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봅시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단 말이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만 포함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게 뭐냐면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구청 직원이나 시청 직원이 하는 일들은 경찰 제복 입을 일은 없으니까 절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못 들어간다 그죠? 그런데 소극적 질서 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협의 행정경찰 될 수 있죠. 그 다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는 것들은 방금 봤던 이야기들이잖아. 수사 같은 거 나와 있죠. 사법경찰, 정보경찰, 안보수사경찰 간첩 잡는 거 있고 명령강제가 아닌 서비스도 있죠. 그 다음 둘 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원경찰이 있고 그리고 법정경찰 같은 경우는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교통경찰이 있었고 경비경찰이 있고 성매매 단속하는 풍속경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포함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포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둘은 별개의 개념. 다만 뭐는 생길 수 있다? 교집합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양자의 관계 1번에 별표하시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서로를 포함하거나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고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 됐죠? 별개의 개념 동그라미 해두시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위험 방지라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할 때는 양자가 일치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밑에 보면 풍속경찰이 있죠. 거기다 교통과 경비도 적어줍시다. 교통경찰과 경비경찰도 역시나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 일반 행정기관이 구청이나 시청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 있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5번의 행정경찰은 이렇게 나면 앞에 광의의 생략된 거지. 그럼 두 개잖아요. 보안경찰도 있고 협의 행정경찰도 있고 보안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협의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안 되지. 그러면 공통점은 뭐는 될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만 될 수 있는 거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불신 업무, 경직법에 나오는 불신 업무는 경찰이 제복 입고 하는 거죠. 그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되고 당연히 경직법은 대부분이 즉시강제와 관련된 거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합니다. 그것도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내가 완벽한 형태의 자치경찰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조직상으로는 국가경찰 안에 그러니까 신분은 국가경찰에 들어가지만 하는 일을 가지고서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를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은 경찰 제복 입잖아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되고 하는 일에 따라서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될 수 있겠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관련돼 있으면.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공물경찰이라는 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는 공물이 뭐냐면 공적인 물건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공적인 물건에 대해서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 강제. 예를 들어서 구청 건물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구청 건물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집회 시위에 의해서 만약에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면 경찰은 물론이고 일반 행정주체도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건 실질적 의미에 들어갑니다. 형식적 의미 X. 자, 프린트 다시 봅시다. 페이지 11 봅시다. 11. 자, 거기 보시면 11페이지 추가 내용의 1번 보세요. 보건, 산림,
세무는 세금과 관련된 겁니다. 아니. 프린트 11페이지가 아니고 거기 페이지 11이라고 1페이지에 적어놨네. 오늘 11페이지까지 안 줬잖아요, 아가씨. 내가 오늘 몇 페이지까지 줬지? 6페이지까지 줬잖아. 왜 그러세요, 진짜. 보세요. 보건, 산림, 세무, 의료, 환경. 요거는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지.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고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권력작용과 지자체도 경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질서유지와 관련돼 있으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가능하겠지만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됐지? 두 번째. 우리나라 현행법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하라고 돼 있죠. 우리 음식점에 가면 각 재료들마다 어디가 원산지인지 표시하라고 돼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위반했어요. 경찰이 오나? 아니죠. 구청 위생과 이런 데서 온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일반 행정기관의 공무원이야. 그러면 이건 뭐지? 보안경찰은 일단 아니죠. 일반 행정기관이 등장했으니까. 공무원이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는지를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협의회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틀린 지문이 나오는 이유가 박스 아래 보세요. 밑에 보세요. 원산지 표시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죠? 행정기관이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행정기관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명령강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조사만 가지고는 명령강제라고 보지 않아요. 조사하고 난 뒤에 어떤 처분이 떨어지면 그것은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구청이나 시청 직원이 나와서 원산지를 조사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명령강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아니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 보면 행정조사로서 명령강제가 아니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 구청이나 시청 직원이 나와서 하는 거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죠.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보세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나한테 불리한 거죠. 돈 내라는 이야기니까. 과징금은 어떤 거냐면 자 봐. 벌금이랑 달라요. 벌금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만큼의 징벌적 의미로 돈을 내 이야기예요. 과징금은 너가 법 위반 사실로 얻었던 이익이 있으면 그걸 징수하는 거예요. 도로. 물론 내가 법을 위반해서 1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100만 원만 내놔 그 말은 아니야.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법 위반 사실에 의해서 당신이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거 우리 돈으로 도로 받아낼 거예요. 이게 과징금이야. 그러면 내가 얻었던 이익이 100만 원인데 과징금은 200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과징금이 너무 과하면 법 위반이야. 나중에 행정법 할 때 배우겠지만 자 봐. 만화방이 있는데 만화방에 미리 팔려니까 미리 설명한다. 만화방이 있는데 여기 성인 만화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청소년한테 보여주면 안 되죠. 그래서 청소년 유해물 딱지가 붙는다고요. 그런데 만화방 주인이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한테 빌려줬어요. 만화 한 권 빌려주는데 얼마일까? 끼케야 몇천 원이겠죠. 그런데 과징금이 얼마 떨어지냐면 700만 원 떨어졌어요. 과징금을 떨어뜨린 게 위법이 아니야. 얻었던 이익이 몇천 원인데 과징금 규정에 보면 최고 금액이 700만 원이에요. 그럼 700만 원을 때려버리면 과징금을 때린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때린 거예요. 이러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과징금은 어쨌든 간에 목적 자체는 뭐다? 법 위반 사실로 얻었던 이익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 이익 얻었으니까 임마 돈 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제재 처분의 성격으로 명령적, 명령강제의 성질이 있으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도 해당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행정기관이 관련되니까 협의의 행정경찰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위의 지문이 왜 틀렸느냐? 두 번째 줄에 보면 공무원이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는지를 여부를 조사하고 엔드잖아요. 엔드. 이거랑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둘 다 협의의 행정경찰로 해당한다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어려운 지문이니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앞쪽 때문에 틀린 거예요. 조사 때문에 틀린 겁니다. 3번 보세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사항. 풍속영업 등장하면 우리 성매매나 도박 생각하면 됩니다. 경찰서장이 경찰 공무원에게 필요한 경우에 풍속영업소에 출입해서 풍속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검사합니다.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 영업소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건 영업소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강제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 거부해도 강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강제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검사 및 출입은 대가택적 즉시 강제가 아닙니다.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임의적인 상대방이 동의해야 할 수 있는 행정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령 강제가 아니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라고요. 됐지? 그 다음 4번 봅시다.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흥업 주점에 대한 일반 행정기관의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는 누가 봐도 명령 강제가 맞죠? 명령 강제가 맞고 누가 하는 거야?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의의 행정경찰이 맞는 거고 5번에 가서 보시면 건축법상 시장 등 허가권자의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니까 처분 맞죠? 의무를 발생시키잖아. 긴급한 경우에 계고 및 대집행 관련 원래는 개통 실비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불법 건축물 철거해라. 철거 안 하면 우리가 철거한다. 강제력 가지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누가 한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거죠. 여기는 시장 등이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지문들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주체가 누군지. 그럼 주체가 경찰이 하는 일반 행정기관이다. 그러면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버리고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야 돼? 실질적 의미 쪽으로 끌고 가야 돼요. 실질적 의미 쪽으로 끌고 간 다음에 다시 봐야 될 게 뭐지? 명령 강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돼요. 명령 강제가 아니면 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아까 2번 같은 경우는 과징금은 명령 강제가 맞는데 앞에 있는 조사는 행정조사기 때문에 명령 강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에 들어갈 수는 없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갈 수는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협의 행정조사 사무가 아니게 되는 거고 3번에 있는 것도 검사 및 출입은 행정조사니까 강제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는 없는 거죠. 4번과 5번은 유흥지점이 일반 행정기관들이 시정명령, 허가취소, 철거명령, 그 다음에 긴급 대집행 이런 것들은 강제력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누가 하는 거냐면 경찰이 아닌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거니까 협의 행정조사 사무에 포함될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됐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